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10년 동안 피땀 흘려서 일하고 최근에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소중한 유산까지 물려받았는데 두 번이나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바람 피운 사람이 어떻게 재산을 가져가 법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한 남성분이 억울하다고 글을 올리셨는데요. 아내는 2명의 상간남과 바람을 피웠는데 법원은 아내에게 재산의 38%, 무려 2억 7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라고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최선혜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외도한 아내에게 왜 38%나 재산 분할 해줘야 하냐고 올린 걸 보여드렸잖아요. 네, 봤죠. 불륜을 저질렀는데 왜 이렇게 재산 분할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혼의 책임이 있으니까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법원은 잘못은 위자료로 재산은 기여도로 철저히 분리해서 보는데요. 재산 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바람을 피웠는지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만 보는 거죠. 이 사연에서 아내가 38%를 받은 이유를 보면요. 판결문에 명확히 적어져 있더라고요. 피고인 아내가 맞벌이를 하면서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다시피 한 점을 고려한 남편분 입장에서는 억울하시겠지만 재판부는 아내가 10년 동안 일도 하고 독박 육아를 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겁니다. 외도에 대한 벌은 위자료로 1,500만 원으로 끝내고 재산은 별개로 나눠서 본 거죠. 이 사건을 보면요. 상속받은 지 6개월밖에 안 된 땅이 있는데 재산 분할 대상이 되나요? 그리고 38% 분할하라는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이게 맞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 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특히 기간이 6개월 정도로 짧다면 더 그렇죠. 하지만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다른 특수성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기여분의 선반영입니다. 사연자분은 부모님과 10년간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1년에 겨우 2천만 원 정도 받았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1년에 2천만 원이면 한 달에 160만 원 꼴입니다. 10년 동안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일했다는 건 나중에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을 것을 기대한 대가성 노동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게다가 상속 과정에서 형제들과 분쟁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형은 작은 필지를, 사연자는 큰 필지를 상속받았다면 재판부는 사연자가 그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지은 기여분이 상속 재산에 이미 녹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배우자의 유무형적 기여입니다. 사연자가 연봉 2천만 원만 받으면서 농사를 지었던 건 아내분이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비를 보태고 독박가사와 육아를 전담했기 때문인데요. 아내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사연자가 부모님의 곁을 지키면서 상속받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처가의 지원과 형제가 매수입니다. 결정적으로 장인 어른께서도 부동산을 증여해 주셨고 그걸 팔아서 현금화한 정황이 있었어요. 즉 나만 상속받은 게 아니라 처가에서도 돈이 들어왔다는 점이 형평의 원리에 따라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형제에게 돈을 주고 직접 산 부동산은요, 상속이 아니라 매수임으로 명백하게 공동재산이 되는 거죠. 변호사님, 그럼 이 사건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요, 상속재산은 보통 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닌 거죠?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어서 재산 분할 대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 유지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이 있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증여나 상속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증여나 상속받은 사람에게 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아무래도 인정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산 분할의 비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내분이 독박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다고 인정이 되는데요. 이거 진짜 입증이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판결문에 나올 정도면 가사와 육아는 아내분이 했다고 사연자도 거의 인정한 급이에요. 그리고 맞벌이로 꾸준히 일을 했으면 이 부분도 무시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자녀들 모두 아내
측이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되고 키워야 한다는 점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부양적 요소를 고려를 하시거든요. 변호사님, 사연자는 빚인 4억 7천만 원은 그대로 명의자에게 귀속된다. 분할 대상이 아니다. 빚은 제가 다 떠안는단 말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빚도 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 분할은 그러니까 적극 재산 플러스 재산에서 소극 재산, 그러니까 빚, 채무를 뺀 나머지 순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극 재산이 12억이고 빚이 5억이면은 12억에서 5억을 빼는 거죠. 그러면 7억이 되잖아요. 이걸 순 재산이라고 봅니다. 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재산 분할이에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7억 원이 있다면 아내에게 38%를 계산해서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적극 재산에서 소극 재산을 뺐으니까 빚이 계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된 겁니다. 순재산을 계산할 때 이미 빚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남편 명의로 있는 빚은 그대로 남편이 부담을 하고 순재산에서 아내 부분을 줘야 되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계산이 된 거지 계산이 안 된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배우자가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재산 분할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사건처럼 결과만 놓고 봤을 때에는 억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정 파탄의 책임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들도 확인하셔서 꼭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손해보는 일을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주세요.